선생님, 지금 켜두신 이 영상은 끄지 마시고 그대로 둔 채 잠시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주방이나 뒷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셔서 집에 있는 가장 큰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바스락하고 넓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얇고 가벼운 비닐봉지 하나가요, 앞으로 남은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돈줄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도구가 될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왜 지금 쓰레기 봉투를 펼치라는 거냐 하고 속으로 물으셨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바로 1년 중 가장 기운이 요동치는 4월이기 때문입니다. 4월이 어떤 달입니까?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때잖아요. 세상의 모든 맑고 강인한 생명력, 즉 양기가 우리 집안으로 거세게 밀려들어 와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운과 건강운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단비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그 맑은 복을 받아내야 할 우리 집 현관문 앞이 꽉 막혀 있다면 그 아까운 분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지난 겨울 내내 집안 구석구석 묵혀두고 그저 아깝다는 이유 하나로 켜켜이 쌓아두었던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겁고 탁한 길을 뿜어내며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거대하게 틀어막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맑은 봄비가 쏟아져도 마당에 내놓은 항아리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모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선생님, 혹시 평생의 기운 빠진 낡은 누더기 가사 한 벌로 견디시며 온전한 비움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셨던 성철 스님을 기억하시나요? 평생을 소유하지 않는 삶으로 일관하셨던 스님께서 남기신 재물과 집착에 관한 아주 서늘하고도 뼈아픈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억지로 꽉 움켜쥐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손가락 틈새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돈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큼은 제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집안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 하나를 툭 버리는 그 단순하고 작은 행동이 어떻게 내 삶에 꽉 막힌 금전운을 기적처럼 뻥 뚫어내는지, 그리고 먼지 날리듯 메말랐던 내 통장에 어떻게 다시 재물이 고이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오늘 제가 남김없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푹 내려놓으시고 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지기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듯 제 이야기에 천천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 새벽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홀로 깨어 거칠어진 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허덕이며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나 하고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무거운 눈꺼풀을 비벼가며 찬물로 대충 세수하고는 허겁지겁 일터로 향했죠. 남들 다 간다는 번듯하고 화려한 해외여행이나 휴가 한 번 마음 편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오직 내 새끼들, 내 가족 입에 밥 들어가는 거 하나 보려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싼 옷 하나 내 손으로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고, 먹고 싶은 고기 반찬 한번 마음껏 못 먹어가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늙으신 부모님 약값대며 참으로 묵묵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깎아내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도 내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보이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 돈이 조금 모이려나 싶으면 귀신같이 그 돈이 쑥 빠져나갈 일들이 터집니다. 10년 넘게 쌩쌩하게 잘만 돌아가던 세탁기나 냉장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덜컥 고장을 일으켜서 생돈이 뭉텅이로 나가기도 하고요. 멀쩡히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다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의 수술비나 병원비가 생겨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나 동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네, 누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몇 억을 쉽게 불렸네 하는데 유독 내 인생 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한없이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매일 밤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워서 내가 배운 게 모자라서 이렇게 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독하게도 돈복이 없나 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고 자책하며 소리 없이 베개에서 적신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무겁고 날카로운 자책감은 오늘부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삶이 이토록 팍팍하고 돈줄이 말랐던 것은 결단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훌륭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밤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간, 즉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너무나도 탁하게 썩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무심코 혹은 아까워서 쌓아둔 그 쓸모없는 낡은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쇠사슬과 거미줄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칭칭 감아내고 밖에서 들어와야 할 재물인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숨 쉬고 사는 공간이 맑게 순환하지 못하면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의 운명 역시 결코 숨을 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토록 억울하고 가슴 답답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고통과 가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 구석에 박힌 낡은 물건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 때문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다 내 탓이오하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던 서러운 날들은 이제 오늘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그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내 손으로 직접 제거하고 집안의 공간을 맑게 정화하여 다시금 돈과 운의 물결을 내 편으로 돌려세우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우리 집안에 탁하고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고 기어코 들어오려는 재물운의 목을 그토록 꽉 조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가셔서 옷장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벌써 10년, 20년 전 내가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가던 그 시절에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던 두툼한 고급 코트나 반짝거리는 실크 원피스가 덩그러니 걸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체형도 변하고 배도 나와서 지퍼는커녕 단추조차 잠기지 않는데도 언젠가 뱃살 빼면 꼭 다시 입어야지 하는 헛된 희망으로 혹은 그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던 찬란했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고 계신 그런 옷들 말입니다.
옷뿐만이 아니죠. 유행이 한참이나 지나버려서 동네 마트 갈 때 들고 나가기도 촌스러워진 옛날 명품 가방,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말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세트로 사놓고는 박스조차 뜯지 않은 주방 기구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명절이나 언제 누군가에게 반찬이라도 싸줄 때, 선물 줄 때 쓰겠다며 뒷베란다나 다용도시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유명 백화점의 종이 쇼핑백과 빳빳한 빈 상자들까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어느새 평안히 쉬는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과거의 창고, 잡동산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것들을 보며 단순히 언젠가는 꼭 쓸 때가 있을 텐데 버리긴 아까운 물건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실 겁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와 깊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절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낡은 과거에 지독하게 얽매여 있는 여러분의 끈질긴 미련이며 다가올 미래에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그 결핍의 심리가 딱딱하게 뭉쳐진 고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쓰지 않고 방치된 채 어둠 속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는 물건들은요, 산속에서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는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끈적끈적한 죽은 기운, 즉 흉한 음기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뿜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4월에 이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집 밖에서 아무리 거대하고 맑은 재물음과 돈의 기운이 우리 집 현관문 틈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해도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저 과거 물건들의 시퍼런 음기가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그 귀한 돈의 기운을 문 밖으로 냅다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아깝다는 그 알량한 핑계 하나로 과거의 물건을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행위는 결국 새로운 돈줄과 새로운 운명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빈자리를 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 무거운 마음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좋은 옷을, 이런 번듯한 물건을 살 수 없겠지 하는 아주 깊고 슬픈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물건을 과감히 버려내야만 비로소 과거의 가난하고 낡은 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물건들이 매일같이 내뿜는 저 탁하고 독한 공기를 오늘 당장 칼로 무자르듯 끊어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내년도 어제와 똑같이 궁핍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이고 그럼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세간살이를 다 내다버리고 이사하듯 거창하게 대청소를 싹 해야만 몸이 트이는 건가 하고 지레 겁부터 먹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일 내내 고된 일터에서 뼈가 빠지게 노동에 시달리시다 주말이 되면 정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뼛속까지 스며든 우리 중장년층의 그 고단함과 피로감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온 집안을 땀 뻘뻘 흘리며 뒤집어 엎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막힌 돈길을 시원하게 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곳은 집안 전체가 아닙니다. 콕 집어서 딱 두 군데, 바로 현관과 주방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이것만 먼저 싹 비워내셔도 꽉 막혀있던 우리 집 문의 혈맥은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듯 즉각적으로 뚫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현관을 보실까요? 현관은 집안의 모든 좋은 기운과 재물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입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생명력을 유지하는 음식을 떠먹는 입과 똑같은 곳이죠. 지금 당장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밑창이 다 닳아서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낡은 구두, 뒤꿈치가 꺾이고 구겨진 운동화, 우산살이 부러져서 펴지지도 않는데 꽂혀있는 고장난 우산들, 이것들 당장 꺼내서 쓰레기 봉투에 가차 없이 쳐넣으십시오. 발이 아프고 불편한 망가진 신발을 집에 입구인 현관에 둔다는 것은 밖에서 우리 집을 향해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던 거대한 재물운의 다리를 현관문 앞에서 몽둥이로 분질러 버리는 것과 같은 최악 중에 최악인 풍수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과 돈의 기운은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장난 물건이 널브러진 입구를 보면 기겁을 하고 다시 문을 콕 닫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현관을 가볍게 비우셨다면 다음은 가족 전체의 금전과 건강운을 직접적으로 펄펄 끓여내는 재물의 용광로, 바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싱크대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가 나갔거나 쫙 금이 간 밥그릇 뚜껑 잃어버려서 짝짝이로 뒹구는 밀폐용기들, 숨어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찾아내십시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에서 이 나간 그릇은 가난과 파탄, 그리고 궁핍을 불러오는 가장 불길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미세하게 깨진 그릇의 틈 사이로 우리 가족들의 귀한 건강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여러분과 배우자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피 같은 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명품 도자기 그릇이라 하더라도요, 이가 딱 나간 그 순간 그것은 주방에서 재물을 가다먹고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일 구석에 처박혀서 언제 샀는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까맣게 굳어버린 정체불명의 양념장이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곰팡이가 핀 식자재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리셔야 합니다. 주방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집안의 소중한 재물 창고가 안에서부터 시커멓게 썩어 물들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증거입니다.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신발장 한 칸, 찬장 한 켠에 깨끗한 빈 공간이 탁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집안 공기가 몰라보게 상쾌하고 맑아지며 밖에서부터 큰돈이 밀려 들어올 넓고 반듯한 고속도로가 닦이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움의 힘이라는 게 대체 현실에서 얼마나 소름 돋을 만큼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머리로만 이해하시지 않도록 한 분의 실제 생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50대 중반의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김 여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꽉 막힌 어두컴컴한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분이 하던 조그만 사업은 몇 년째 바닥을 기며 허덕이고 있었고 매달 돌아오는 무서운 대출이자 막기도 벅차서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20대 후반이 된 아들은 수십 번이나 취업에 낙방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 밤 가슴을 치고 뜯었고 부처님이고 조상님이고 다 무슨 소용이냐며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도무지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뒤적거리던 김 여사님은 우연히 물건이 집안의 문을 꽉 막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배부른 소리 하네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홀린 듯 본인도 모르게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진무더기들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도 더 전에 시어머니가 명절에 주셨던 텅 빈 상자부터 이제는 다 큰 아들이 코올리게 어릴 적 거실에서 가지고 놀다 모터가 고장난 플라스틱 장난감, 나중에 밭을 갈 때나 입겠다며 겹겹이 쑤셔박아둔 허문 무더기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름이 터진 김 여사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집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 3개를 바닥에 확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 묵은 물건들을 봉투 안으로 마구잡이로 쓸어당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다다라 고장난 벽시계를 거친 손으로 뜯어버리면서 제발 숨막히게 멈춰버린 우리 남편 사업은 좀 다시 돌게 해주시오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모서리가 깨지고 이가 나간 밥그릇을 깨부수며 제발 문 닫고 들어간 우리 불쌍한 아들놈 앞길 좀 들게 해주시오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꼬박 3시간을 치우고 나서 빵빵하게 찬 거대한 쓰레기 봉투 3개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매다 버리고 돌아온 그날 새벽, 김 여사님은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바위 덩어리를 얹어놓은 듯 짓누르던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요, 그 더러운 공간이 시원하게 비워진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소름 돋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다며 번번이 거절당해 피를 말리던 남편의 사업 자금면 연장 대출이 정말 기적적으로 성능이 떨어졌다는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서 간신히 숨통이 트인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사람다운 화색이 돌았고요. 더욱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달째 캄캄한 제 방에만 처박혀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던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물건이 싹 비워져 환해진 베란다와 거실의 빈 공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더니 내일부터 다시 이력서를 써보겠다며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3개가 치워진 그 자리에 맑고 신선한 봄에 강력한 생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죽어가던 한 가족의 벼랑 끝 운명을 기적적으로 되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시선을 끌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낡고 죽은 물건을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통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시퍼렇게 멍들어 뭉쳐있던 원망과 패배의식이라는 지독한 응어리가 함께 쓰레기장으로 버려진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과 공간에 빈자리가 생기자 우주에 밝고 거대한 기운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온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의 입구인 현관과 밥을 먹는 주방을 한바탕 시원하게 비워내셨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고 은밀한 휴식 공간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누리며 가장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믿고 계신 여러분의 거실 소파 주변, 그리고 침실 구석구석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여러분이 수년 동안 알게 모르게 무심코 방치해둔 아주 치명적인 흉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흉물들이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의 생기와 돈의 기운을 마치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흉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력을 다해 완전히 죽어버린 물건들입니다. 혹시 베란다 한 구석에 물을 안 줘서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시커먼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죽은 화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위기 잡아본다고 거실벽에 장식용으로 매달아둔 바싹 마르고 색이 바렌 드라이 플라워가 걸려있진 않나요? 선생님들, 식물은 본래 푸르고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죽어버린 식물과 말려버린 꽃은요, 아름다움을 가장한 서늘한 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죽은 것들은 집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의 따뜻한 생기마저 차갑게 얼려버리고 유유히 흘러가야 할 금전운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무섭고 불길한 존재입니다. 당장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건전지가 다 닳아서 1년이 넘도록 멈춰있는 거실의 낡은 벽시계 역시 당장 내일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시든가 아니면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시대의 바늘이 멈춰있다는 것은요, 가정의 흐름과 경제적 발전이 정확히 그 시간에 멈춰서 정지해 있다는 섬뜩한 뜻입니다. 운의 흐름이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무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차전에 불태우듯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기억에 얼룩이 묻어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과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던 그 뼈아픈 사업에 낡은 계약서나 서류 뭉치들, 완전히 자기가 원수지간으로 틀어져 버린 지인에게서 과거에 받았던 오래된 선물들, 당장 눈앞에서 안 보이게 쓰레기통 깊숙이 치워버리십시오.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이 옷장문을 열거나 서랍을 열어 무의식 중에 시선을 던질 때마다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깊은 상처, 수치심, 그리고 분노라는 끔찍하고 맹독성 있는 독소를 혈관으로 쏘아 올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라통이 터지며 우울해지는 물건이 내 잠자리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침에 무슨 힘으로 눈을 떠서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올 활력과 에너지가 솟아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깎여나가는 그 미세한 감정의 에너지 누수가 바로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재물운을 박살내는 핵심 주범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집안의 귀한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지쳐 잠든 그 시간에 영혼을 서서히 피폐하게 만들고 가난과 빚의 늪으로 질기게 끌어당기는 악마의 덕과도 같습니다. 미련 남기지 마시고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쳐넣은 뒤 집 밖으로 아주 멀리 던져버리셔야만 남은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 나눈 이 물건을 내다버리고 집안의 공간을 텅 비우는 행위는요, 단순히 집안을 반짝반짝 깨끗하게 청소하는 흔한 가사 노동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커다란 뱀처럼 똘리를 틀고 앉아 나를 괴롭히는 그 끝없는 탐욕과 과거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서늘한 칼로 베어대는 아주 거룩하고도 깊은 영적 수행의 과정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그 위대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볼 숙연한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 즉 아무것도 내 것으로 가지지 않고 텅 비우는 것이야말로 온 천하를 다 품에 안고 가지는 것이라는 깊고 오묘한 법어를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보라 고 매섭게 호통치셨습니다. 우리가 입지도 않을 낡은 옷 한 벌을 벌벌 떨며 버리지 못하고 이미 망가져 쓸모없는 물건을 품에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그 추악하고 나약한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만 내 초라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는 아주 어리석고 불쌍한 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해 이 세상을 훌쩍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도 내가 평생 피눈물 흘리며 모아둔 통장의 돈, 반짝이는 금반지, 집문서 하나 저승길로 가져갈 수 없는 철저한 빈손의 존재들입니다. 꽉 쥐고 있는 굳은 주먹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절대로 올려놓거나 담을 수 없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억지로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 악을 쓸수록 오히려 소나기에 힘이 빠지면서 평생 모아둔 돈도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마른 모래알처럼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비움 속에서 진정한 체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안 구석에 쌓인 묵은 쓰레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밖으로 내다버리는 바로 그 신성한 순간, 여러분은 내 과거에 쓰라린 아픔을 바닥에 내버리는 것이고 내일 굶어 죽으면 어쩌나 하는 미래의 불안을 내버리는 것이며 나 자신을 가난과 빚더미에 오가매던 그 지긋지긋하고 못난 집착의 무거운 쇠사슬을 마침내 툭 끊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단순히 은행 통장에 수백억 원을 쌓아두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로운 운과 맑고 좋은 기운을 기꺼이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넓고 깨끗한 마음의 빈방을 넉넉히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깝다고 움켜쥐었던 그 애물단지 물건들을 기꺼이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주의 맑고 거대한 에너지는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의 길로 안내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가족처럼 깊이 경청해 주시고 고개 끄덕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찼던 복잡한 생각과 근심은 잠시 멈추시고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이 기적을 증명해 보일 위대한 시간이 왔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맑고 강인한 4월에 따뜻한 봄바람이 막힌 돈줄을 뚫어주겠다며 닫힌 거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당장 집에 있는 가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 하나를 거실 바닥에 쫙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잡동사니 중 가장 쓸데없는 것, 쳐다볼 때마다 내 가슴을 제일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낡은 물건 딱 한 가지만이라도 골라서 아주 과감하게 그 봉투 안으로 휙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그 거침없는 한 번의 던짐이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꽉 막힌 금전을 산산조각 내며 깨뜨리는 운명전환의 위대한 첫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용기 내어 비워낸 그 현관 앞에 빈 공간, 주방 찬장의 깨끗한 그 빈자리에 4월의 생동감 넘치고 눈부신 봄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재물운의 소나기 구름을 몰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돈줄이 터지듯 여러분의 삶의 빈 곳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굳게 확신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자의 문만 두드리는 법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자판을 열고 이 영상 맨 아래 댓글창에 오늘 우리 집에서 당장 버리기로 굳게 결심한 물건 딱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이 나간 밥그릇 2개를 당장 버리겠습니다. 혹은 뒤꿈치 다 따른 10년 된 낡은 구두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기며 선언해 보세요. 글씨로 적어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가난에 대한 마지막 미련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쑥 뽑혀나가는 놀라운 마법을 스스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글로 적어 선언하는 그 짧고 강렬한 순간에 이미 꽉 막혀있던 돈줄은 무서운 기세로 뻥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재물운이 트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금전적인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지인 혹은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에게도 맑고 시원한 기운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기운을 타인에게 베풀면 그 덕과 복은 반드시 몇 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눈부신 햇살처럼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앞날에 그 어떤 그늘도 없이 눈부신 재물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